지금 안동의 태자리에 있는 태자사지에 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태자사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곳 지명도 현재 태자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곳에 이와 같이 폐교된 초등학교가 있고요. 아주 오래전에 많은 학생들이 뛰어놀던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과수원이 있고 넓은 경작지가 이렇게 형성된 골짜기가 있는데요. 그 학교 옆으로 바로 작은 민가가 한 채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아주 오래전에 태자사지가 있던 그런 곳입니다. 신라 말기 때 크게 활약했던 난공대사가 이곳을 중심으로 크게 활약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사지의 흔적은 많이 남아있지 않고요. 일부 귀화편이 발견되고 있어서 예전에 사찰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바로 민가 옆에 지금까지도 작은 귀부하고 이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 귀부하고 이수는 태사자지 귀부 이수인데요. 이곳에 머물렀던 난공대사의 비를 세웠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여러 가지 의문점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귀부하고 이수만 남아있고 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파손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되게 귀두가 심하게 파손이 되어 있지만 앞부분에 목줄기하고 귀갑으로 봤을 때 조성 시기가 상당히 빠름을 알 수 있습니다. 뒷면에도 이와 같이 마모가 많이 되었지만 귀관문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육각형으로 귀관문을 새긴 걸로 보입니다. 묻혀 있지만 꼬리가 일부 현재 노출되어 있죠. 현재 비씨는 없지만 그 이외에 이수가 남아 있는데요. 이수는 직육면체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규모가 큰 걸로 봐서 신라말 고려 초기 때 유행한 그런 조선 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면에는 한가운데 제액을 마련하고 그 좌우로 각각 한 마리의 용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조각이 되어 있는데 마모가 돼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용두고요. 다리가 발가락을 내세우면서 지금 가운데 있는 제액을 향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용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용두고요. 발을 앞으로 펼치고 있고 용신이 이와 같이 깊게 도들 새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측면에는 용은 새겨지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화야명 보주 형태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도 한가운데 화야명 보주가 있고요. 좌우에 각각 한 마리의 용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죠. 입으로 여의주를 받치는 그런 형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측면에도 아래쪽에 구름 문양이 있고 고사리문 형태로 좌우로 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그 위쪽에 화야명의 보주가 새겨져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제액은 이 비의 주인공을 음각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명문은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크기를 보면 가로가 약 15.5, 높이가 현재 한 18, 17.5에서 18 정도 됩니다. 이 안에 명문을 새겼으면 좋았을 텐데 명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이와 같이 원형 홈을 시공을 했는데요. 아마 이 이유에다가 여의주나 별도의 보주를 올렸을 걸로 보입니다. 현재는 한 곳에만 시공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주변으로 여러 가지 구름 문양이 또 새겨져 있어서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에서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비신과 이 귀부의 비신홈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맞지 않는다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비신이 여기서 옮겨간 게 아니라는 게 되죠. 그 비신이 난공대사의 거기 때문에 현재 이 귀부와 이수도 바로 난공대사의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둘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전혀 다른 곳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비신홈이 파손되었지만 이같이 남아 있는데요. 비신홈의 앞뒷면 폭을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전체 홈 크기는 19cm 정도 되지만 비신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약 17.5에서 18cm 이내에야만 비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비저가 있기 때문에 현재 파손되었지만 비저가 있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홈이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비신 홈이. 그리고 좌우의 너비를 한번 볼까요? 혼자 사니까 좀 복잡하네요. 좌우의 좌우의 전체 너비를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95에서 6 정도가 비좌 좌우 전체 너비 폭이 됩니다. 그리고 비신이 들어가는 홈의 크기를 보면 비신은 좌우 폭이 약 77에서 78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신 하부에 비신 홈대가 있다면 17에서 18 정도, 그 다음에 78에서 77cm 정도의 홈대가 이 비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상부에 비좌가 별도로 마련된다면 물론 달라지겠지만 비신홈 크기는 최대 크기가 77에서 18 이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범위를 너무 쓰면 그 비신은 이 비신홈에 맞지 않는 것이 되고 이것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다른 비가 된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이 기부와 이수는 조각 기법이 다소 퇴화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신라 말 고려 초기, 특히 고려 초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귀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 말로는 좀 올려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 귀부 앞부분에 보면 이와 같이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요. 여기 왕자가 새겨져 있네요. 왕. 그래서 이 귀부가 상당히 중요한 인물. 여기도 왕자가 새겨져 있네요. 왕자가 여러 군데 새겨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귀부 중에 귀갑에 왕자가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국가의 어떤 신라말 고려 초기 때, 특히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 왕사나 국사를 역임했던 그런 인물들의 경우에 왕자를 새기는데요. 이 귀부도 바로 고려 시대 때 왕사를 역임했던 승려의 탑기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귀부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관련 기록이 또는 관련 유적 유물이 나온다면 이 귀부의 이수의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실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파손되었지만 잘 관리를 해서 후손들에게 잘 계승해야 될 우리의 문화유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